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것들은 나올 수 있다. 왜? 일단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 이 숫자가 어느 정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찍혀 나갈 수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전쯤 이제 선행이 된단 말이죠. 혹시나 급등이 너무 많이 됐다면 뭐 일부는 좀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지야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면 조금은 이제 이익을 좀 취하면서 현금 확보도 하고 또 다른 섹터가 나오면 또 다른 섹터도 또 바닥권에 또 사보고 이렇게 좀 순환매 랠리가 되는 26년장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큰 만큼 타이밍 잡기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의 한수님과 함께 앞으로의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투자 기회 잡을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의 한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88TV라는 홈페이지에서 활동 중에 있는 전문가 신의 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수님, 2026년 들어서 예상보다 빠르게 코스피가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는데요. 강한 상승의 원동력 뭐라고 보시나요? 야, 진짜 요즘 장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미친 장. 진짜 미친 장 같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지금 이틀 전에는 이제 월요일 날 막 폭락해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마우성 쳤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5% 빠진 거를 그대로 커버하면서 10% 이상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대단하다. 근데 참 웃긴 게 이번 장은 개인 투자자의 영역도 굉장히 많이 수급이 반영되고 있는 장이에요. 지금 월요일 날 뉴스를 찾아보면 개인 투자자가 5조 원을 샀다 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오래된 투자자들은 야, 이제 개인 투자자가 샀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개인들에게 전부 다 물량을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역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매수하고 주가가 단기 급등하니까 매도가 나왔거든요. 개인 투자가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5,000포인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 시장이 굉장히 체질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8월 달에 나왔고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장이 지금 더 세거든요. 대박장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인데, 외국인들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국내 시장을 좋아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2025년 하반기보다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상반기가 더 셀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5,000포인트 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모든 투자가 다 지금 처음 겪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질적 부분이 왜 약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야,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하이닉스도 있고 뭐 중공업 자동차도 있어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외국계에서 보면 국내 시장은 굉장한 작은 마켓일 뿐이거든요. 작은 마켓에서 이제 삼성전자에는 대형사가 나온 거죠. 나온 부분인데,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취약했던 부분인데 인정 안 해줬던 부분인데, 이번 장 빠지는 거 보면서 특히나 26년 와서 1월 2일부터 그냥 달렸거든요. 올해 있는 이 해가 말의 해잖아요. 그렇죠. 붉은 말이에요 또. 그 붉은 날이니까 적토마가 뛰어다니는데 진짜 적토마가 뛰어다니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을 두고 이제 과열이다, 아니면 저평가가 해소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저평가가 해소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 동안은 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되고,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법 개정이 가장 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좀 뭐 장기 투자를 하려고 시장이 들어왔지만 어떤 뭐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뭐 횡령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불안해서 국내 시장을 투자를 못했던 부분인데 이제 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또 특히나 요번에 주가 누르기법이라고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 PBR을 좀 탈피시키고 있는 일부러 주가를 내려서 자기 자녀들이나 이런 또 자식에게 승계나 이제 상속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내려서 그러니까 주가를 내리면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낮은 가격에 상속을 하면 그 가격의 평가를 위치해서 이제 상속금을 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내렸죠 일부러.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오히려 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더 저PBR 중소형 종목들도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강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수급 면에서 어떤 업종이 좀 더 돋보였을까요? 근데 사실 외국인도 매수가 됐지만 가만히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보면은 외국인 매수도 컸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해외로 나갔던 자산들 있잖아요. 국장을 실망하고 나갔던 자산들이 이제 복귀가 되면서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이제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나는 이걸 믿을 거야 하니까 그냥 계속 가지야 하면서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레버리지. 레버리지 쓰고 싶은 손이 아주 간질간질할 거예요. 많이 간질간질하죠. 예현 씨도 혹시 간질간질하죠. 간질간질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제어를 해야 된다. 너무 과열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 증권사에서도 대출을 좀 막아놨어요. 담보대출을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과오버한 부분들을 좀 막고 하고 있는 상황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적절히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먹을 땐 좋지만요. 뱉어낼 때는 진짜 후회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상승장인데 비투를 해서 이득을 보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긴 좋죠. 근데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위험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고자 비투는 하지 말라고 대신 말씀 이제 주시는 레버리지를 쓸 때는 건가요? 사실상 이제 상승 포인트의 첫 국면, 첫 국면은 작년까지 첫 국면에 되었을 때 그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지수 바닥 대비 2배가 늘어났잖아요. 2배가 늘어났는데 이제 와서 뭐 레버리지 쓴다, 너무 비투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뭐 프로 투자자 분들은 아직도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초보 분들을 전달 드린다면은 프로들은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알아서 잘 하십니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 초보분들이 이제 쓸까요? 비트 할까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내 마음에서 욕심은 있는데 질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나에게 악마와 천사가 속삭이는 거야. 야, 지금 장에 레버리지 안 쓰면 어떤 장에 쓸 거야? 야, 그리고 또 천사가 야, 그럼 쓰면 안 돼. 이런 계속 매일매일 나와 악마의 속삭임에서 싸우는 것 같아. 그 자신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지금 상승장이 한 중반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사실상 지금은 저평가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5,000포인트 갔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이 다 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자산주들,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갔어요.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신세계 이런 백화점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저PBR 눌렀던 부분들이 새롭게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주사도 반영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폭넓게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그냥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면 무조건 오케이야. 오케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역할 부분을 좀 보면서 보시는 것이 좀 업종들 두루두루 보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환율이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환율 전망과 이게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환율의 영향은 많죠. 사실상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로 잘못하면 또 환율 움직이고요. 또 요즘에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린란드 또 한다 그랬죠. 타격한다 했고, 또 땅 뺏기 또 들어갔고, 또 이란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또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굉장히 많이 민감하단 말이죠. 전 세계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요번에 관세 25% 자동차에서 15% 내렸잖아요. 내렸다가 다시 또 이행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는 것은
참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했을 때 이제 여론이 시끄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6년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면은 이제는 정책 부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 우리는 욕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들이 수혜를 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조선, 원전, 네, 오늘은 사실상 또 태양광까지 갔거든요. 네. 태양광까지 오늘 급등을 해가서 결국은 앞으로의 빅테크와 AI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 결국은 또 미국은 이 원전, 이 전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이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태양광에서 저장할 수 있는 ESS 이 저장 장치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 시장을 이끌 주도주를 꼽자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나요? 26년 주도주는 사실상 지금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58% 나왔어요. 네. 야, 58%면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거의 지금 매출액 부분들에서 58%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럼 결국은 HBM이 잘 팔렸다는 거죠. 근데 그게 26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에 그 HBM 이제 3부터 시작해서 HBM4 이제 16단까지가 되어 있는 이 제품을 엔비디아도 납품하고 그리고 삼성도 이제 같이 이제 경쟁 구도가 들어갔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열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것들은 나올 수 있다. 왜? 일단 상반기까지에 대한 어떤 실적, 이 숫자가 어느 정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찍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는 안 좋으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반기도 나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항상 6개월 전쯤 이제 선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6개월 전에 있는 그 실적이 이미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지금도 보면은 상반기까지에 대한 실적 1분기, 2분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3, 4분기까지 갔을 때 그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때 가서 그 뷰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투자자들은 좀 전략을 다시 짜고 혹시나 급등이 너무 많이 됐다면 뭐 일부는 좀 이익을 좀 취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지야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바닥권 대비 저평가의 국면에서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면 조금은 이제 이익을 좀 취하면서 네. 현금 확보도 하고 또 다른 섹터가 나오면 또 다른 섹터도 또 바닥권에 또 사보고 이렇게 좀 순환매 랠리가 되는 오늘 26년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 투자 전략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자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 같은 경우 앞전까지만 해도 지금 반도체만 갔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카타르 쪽에서도 LNG선에 대한 선박 부분들을 100척 이상 좀 수주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기사가 아직 많이 명확히는 안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조선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뭐 중국과 일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선박의 기술들이 굉장히 잘 최적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선박도 필요하고 특히나 함정 여기에도 많이 좀 필요하죠. 군함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라 참 대단한 게 미국의 그 수요를 충분히 또 감안하고 또 미국의 필리 조선소까지 만들면서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길을 열어줬다. 이게 조선에 길을 열어줬다. 그게 바로 이제 조선이 조선을 했다. 조선이 조선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앞으로 또 이번에 또 캐나다가 잠수함 60조 원을 수주할 수 있는 역할까지 이제 열어준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장관님들이 직접 날아가서 뭐 계획 체결도 했던 부분인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을 샀을 때 거기서 수급이 붙느냐, 수급이 많이 붙어서 많이 급등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익을 취하면 되는 것이고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더 다시 좀 빠지거나 또 조정 국면이 왔을 때 그때 또 담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조정은
당연히 상승장에도 네. 10%에서 20% 정도는 되돌림 현상이 나옵니다. 그쵸. 뭐 이번에 삼성전자 그렇게 나왔죠. 그쵸. 예, 또 케빈 씨가 또 나와가지고 또 매파 발언을 했다 옛날에 네. 그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임명했던 찝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금리의 인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준 회장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미국의 금리 방향은 상승보다는 그래도 하방으로 인하 부분으로 좀 많이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좀 더 괜찮을 건데, 이제 단기 조정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역시나 비중입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너무 비중이 많고, 이제 요즘 또 몰빵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그리고 이게 정말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투자 경험이 많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 기업을 나는 몇 년 동안 보유하면서 갈 거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만, 그냥 반도체가 좋아, 그냥 갖다 넣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면 갖다 넣었을 때 언제 빠져나올 거냐? 언제 내가 손절 라인이나 언제 수익 라인을 가져갈 거냐? 근데 지금 뭐 반도체로 손실 나시는 분은 없겠죠. 네. 계속 연일 신것 가니까. 대신 이제 프로테이지를 내가 만약에 지금 뭐 50% 먹고 있다, 80% 먹고 있다면 내가 80에 10에서 20%는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맞죠?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당연히 많이 이뻐졌으니까. 그러면 80%에서 60% 정도는 내가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를 좀 놔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끝까지 다 먹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나 형님들 세력들까지 그냥 뼛속까지 다 발라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욕심이에요. 돈은 그 사람들이 쓰는데 나는 다 끝까지 먹고 싶다는 거잖아. 네. 예은 씨도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래서 좀 여유를 좀 두시라. 예, 그래서 내가 먹은 것에 10에서 20% 정도 되돌림 현상에서 깨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수익을 취하면서 더 빠지지 않게끔 네. 내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을 한다면 그렇게 단기 조정이 두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대신 이제 레버리 쓴 사람들, 네. 비트 쓴 사람이 두렵지, 지금 내 돈으로 내 돈 내산으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업의 시장이 뭐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코스피 5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내려갈지 2026년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야, 그건 정말 신의 영역인데요. 네. 지금의 흐름을 본다면 6천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의 다 5천이 오면 거의 다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연초에는 거의 다 1월 효과로 또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생각보다 1월 달이 장이 엄청 좋았어요. 네. 우리 투자하는 그 회원님들 보면은 1월 달에 평균 수익률이 20%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전체 계좌의 20%. 와우. 네. 그러니까 20에서 30% 나오신 분들은 좀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이 많이 핫했고 네. 각도도 잘 나왔고 추세도 좀 잘 나왔던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의 전체적 흐름과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각 종목일 것 같은데, 이제 뜨거운 키워드죠. AI와 반도체, 로봇 관련 이야기 2부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가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26년도 전체 실적은 분명히 또 좋아질 겁니다. 다만 좋아질 때 누군가는 좋은 실적에 팔 거고요. 네. 이번에도 콩콜이 29일 목요일 날 1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콩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9시에 발표했던 부분에서 거의 다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을 때 여러분들은 좀 세론, 이게 바로 이제 세론 현상이라고 하는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나는 팔겠어. 지금까지 주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실적 대비 또 그만큼 못했네? 나 그래서 못 믿겠어? 팔겠어. 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위주의 어닝 시즌에 이제 주가가 많이 등락판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려고 즉 매도를 마음을 먹었다면, 저 같으면 실적이 좋을 때, 주가 급등 나올 때, 네. 그때 한번 매도를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은 올해 연말까지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신규가 중요하겠죠. 지금의 영역은 사실상
이익을 쌓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사도 될까요? 이걸 맨날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8월 달에도 묻고 10월 달에 물어도 지금 사도 될까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부분에 여유 자금이라면 괜찮다. 그냥 빚내서만 안 하면 뭐 이 종목들이 뭐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지금 시점에서 눌림목이 한번 나오면은 들어가는 거 딱 괜찮은 전략일까요? 네, 그래서 눌림목이 네. 들어가고 네. 만약에 저라면은 뭐 기본 베이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있다면 네.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검사 장비. 이제 올해는 사실상 HBM4의 어떤 승부수를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싸울 거란 말이죠. 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다. 왜냐하면 작년 25년도에 그 결산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진짜 극과 극이거든요. 하이닉스는 58% 영업이익. 이건 17배밖에 안 되니까 못하진 않았지만 하이닉스가 너무 잘했던 업황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스크래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열을 많이 내지 않을까. 그다음에 디램까지 또 회복해서 파운드리까지 또 시장까지 좋아진다면은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이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까지 같이 보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반도체 투톱 vs 반도체 소부장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뭘 선택해서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네요. 그래도 대장이 하나 있고 네. 소부장 하나 있고 있는 게 좋죠. 그게 이제 균형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균형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또 대형주 갈 때 중소 종목들 소외되듯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균형 맞게끔 뭐 5대5 비율로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2026년 CES를 기점으로 로봇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CS 이제 1월에 했어요. 뭐 언제까지가 뭐 지금 뭐 언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계속 가겠죠.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 근데 다들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차 그렇죠. 아틀라스 봤어요? 진짜 둥둥둥 나와서 진짜 둥둥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면서 이번 CES가 제가 봤을 때는 2026년 1월장에 5,000포인트 갈 수 있는 그 주역을 아마 CES에서 보여주지 않았는가. 왜냐면 뭐 현대차 나왔던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가 상당히 휴머노이드 쪽에 많이 접근해 있던 부분이고요. 이제 28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죠. 3만 대 해서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을 한다고 했는 부분인데 과연 50kg까지 들 수 있는 그 힘, 그게 또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물론 이제 뭐 노조하고의 뭐 어떤 불화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기점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가 살아 있다. 다만 이제 뭐 밸류에이션만 보는 어떤 가치 투자자들은 이 로봇은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뭐 버블 기점과 지금은 또 투자 미래 먹거리 관점이 이제 서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로봇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지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면 결국은 다친다. 근데 다치는까지 내가 수용하면서 나는 하겠어. 그럼 말리지 못하죠.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되는 거죠. 젊은 그 MZ 분들이 요즘 MZ 하면 또 꼰대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늙었다는. 그래서 전부 다 투자에 레버리지를 쓰는 부분인데 조금 적절하게 잘 고루고루 하셔야 된다. 근데 반도체와 로봇 관련 주식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 괜찮은 선택일까요? 근데 로봇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는 흑자가 났습니다. 흑자가 난 기업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적자만 계속 기록하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라는 또 LG라는 이런 대기업들이 뒤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분 보유를 했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돈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소형 조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와 로봇 관련해서 가장 유망하고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하나만 고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아. 예, 반도체를 근데 또 로봇을 안 가지고 있으면 또 요즘에 또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그쵸. 많은 분들이 또 나 이거 왜 갖고 있지? 왜 안 가지고 있지? 이러면 막 힘들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 안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나야 나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예. 그쵸. 그 포모 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근데 로봇도 많이 있었고 또 이번에 자동차도 그쵸. 현대차 올라갈 때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속 터져 하는 분이 있는데요. 쟤는 로봇을 만약에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연결돼 있는 자동차 관련 플러스 로봇 이렇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일부 내 포트에 있고 로봇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은 왜냐면 자동차 부품주는 이 이동하는 수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 휴머노이드 이동하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100km, 200km 달리는 그 이동인데 휴머노이드 그 조금씩 뛰어 다니고 또 걸어 다니는 것은 그냥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주를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주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I 로봇 좋은 거는 다들 아시는데 아직 남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섹터 유망주 세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로봇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로봇이 가장 좀 획기적이 되는 거는 CES에서 나왔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28년도 정도에 2년 정도에 뒤면 이제 상장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장을 했을 때 거기에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도 있겠죠. 그럼 그런 베이스도 일부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걸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로봇에 관련돼 있는 부품사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들도 같이 이제 본다면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망주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하고 연결돼 있는 부품 로봇주, 이게 AI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고 자율주행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상방을 80만 원 정도까지 막 80만 예상을 하시던데 네. 한수님은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보고 계실까요? 야, 참 목표가 얘기할 때가 가장 단기 고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삼성전자도 뭐 20만 원, 30만 원, 뭐 30만 전자 또는 뭐 100만 닉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뭐 목표가보다 지금 추이를 보면 뭐 아까 뭐 60만 원, 7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의 그 투자 그 기간을 조금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될 때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부 다 리레이팅 되면서 다시 재평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로봇하고 자동차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 시간 투자를 해라.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현대차는 이 주주환원 정책에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배당 증가와 기말 배당까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까지 많이 준다면은 충분하게 그 역할이 좀 되지 않을까. 요즘 근데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중소형주에도 온기가 퍼지는 시기가 오게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지금 5천 포인트까지 대형주의 장에서 5천 포인트를 계속 끌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중형주와 소형주도 같이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냐 보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이제 1000스닥 됐단 말이죠. 코스피가 5000피 갈 때 코스닥이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1조 4천억을 투자하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상승시키겠다. 그래서 막 3000스닥도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 레버리지에 또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주가는 또 올라갔어. 근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버한 거는
자제만 하신다면은 추위는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형주, 소형주, 특히나 우리 코스피의 중형주들이 대형주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형사하고 같이 연결돼서 납품을 한다든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와 소형주 지금 저 PBR 주가 누르기 0.8 미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눈여겨 보고 계시는 종목 네.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지주사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잘 갔죠. 네. 뭐 SK라든지 뭐 코오롱 같은 지주사들도 상당히 많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나와서 우리가 그 금융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금융주 우리가 우리 금융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배당도 많이 주고 네. 좋습니다. 네. 좋고 그리고 또 BNK 금융주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주들도 여러분들 배당까지 잘 찾아보면 좋은 기업들 많이 있으니까 네. 두루두루 한쪽에 좀 포트를 짜지 마시고 업종 포트를 좀 순환매할 수 있는 역할들을 여러 군데 뭐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주면 조선주, 자동차, 금융 이렇게 크게 한 5가지의 업종 섹터를 하면 업종 섹터마다 비중을 20%, 20%, 20%, 20% 하면 총 다 50%, 100%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해놓고 나머지 뭐 현금도 생길 때마다 조금씩 뭐 비축해놓고 또는 투자하는 이런 적립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코스닥도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흐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 오후장까지 보고 나왔는데요. 네. 뭐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냥 돈 되면 더억하고 터질 것만 같은 시장. 그냥 돈 되면 그냥 터져. 야, 아주 그냥. 그래서 코스닥까지 같이 상승을 나오는데요. 네. 야, 뭐 좋은 기업들은 계속 갈 거고요. 예, 앞으로는 또 코스닥 3000스닥 정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도 버블난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 같은 종목들, 실적이 나오지 않은 바이오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임상 실험을 하다가 약간 삐끗하면 실패하면 또 급락 맞거든요. 옛날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 했다가 탈락돼서 매번 좀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아니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삼성자, 하이닉스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실적주. 이번에는 25년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것들을 기대감으로 갔다면 26년도에는 반드시 실적이 찍히는 종목과 추세라는 것은 이제 우상향 나오는 추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되었을 때 코스닥에서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 뭐가 있을까요? AI 반도체, 이제 요즘에 또 타이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코덱스에서 나오는 ETF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종목을 한 종목 고르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해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 업종이 좋아? 또 원전 업종이 좋아? 자동차 업종 좋아? 좋은데? 그러면 그 종목에 있는 그 안에서는 결국은 센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업종 자체를 ETF로 사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있는 코덱스나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영하는 ETF 부분들을 반도체, AI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같이 통째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현재 좋기 때문에 실적 뒷받침은 될 거란 말이죠. 특히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거는 역사적인 신고가 나면서 가고 있는 분이니까 좀 큰 거 원하신다면은 저는 한미 반도체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괜찮죠. 예. 근데 대신 이제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생각하시고 한미 반도체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났던 부분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불구하고도 좀 힘이 있는 종목이죠. 근데 그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면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뭐 테스라는 종목, 지난번 테스 얘기했잖아요. 네. 테스 우리가 8월 달에 와서 영상을 찾아보면 여기 상단 나오나요? 그래서 상단 찾아보면 아마 8월 달에 제가 테스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 전공정, 후공정 요번에 다 같이 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 회사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제 테마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변동성도 또 코스피 대비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와 접근법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변동폭이 많다면 코스피보다는 좀
대응할 수 있는 까다로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역시나 비트 늘리면 안 되고 네. 레버리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바닥에서만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미리미리 분석해서 들어가 있으면 변동폭이 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커요. 그러면 20-30%는 그냥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코스닥은 좀 공부를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뭐 10%나 20% 정도 난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거기까지는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온리 그냥 나는 코스닥만 살 거야라고 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두루두루 여기서도 한 번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다 갈 때가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런 변동폭이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기업은 결국은 나하고 같이 내 계좌와 같이 우상향하더라.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믿고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코스닥에 있는 어떤 가치 부분들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멀티플 이 가격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기대감이 있을 때 좀 오버스럽게 줄 때가 있어요. 네. 예, 그 오버스럽게 줄 때가 사실상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전부 다 뭐 버블이 무섭다 하는데 네. 사실상 지나와 보니까 버블장이 제일 맛있어. 버블 팝이 제일 맛있더라. 터지기 직전에 대신에 이제 터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코스닥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위에서 투자하겠어. 그래 하겠다 일단 오케이.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그 라인 손절 라인을 잡던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라인만 잡고 안전 펜스를 치고 간다면 네. 뭐 크게 뭐 두려울 것 같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뭐 바닥 대비 막 10배, 20배 올라간 종목은 네. 하지 마시고요. 근데 참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장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매도를 해도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생각 때문에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도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려운데 이럴 때는 매도 타이밍을 또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힘들죠. 네. 왜냐면 내가 팔고 주가가 더 갈 때 그때 네. 이제 또 소외감이 들고 그렇죠. 포모 현상이 들고 나 바보 아닌가? 네. 왜 이거 참지 못했지?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매도는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절반씩 오늘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은 누가 봐도 너무 많이 급등하고 참여를 많이 해. 그러면 이거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절반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3번 나눠서 팔아도 되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매수는 분할로 매수를 하면 돼. 매도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인간의 본성은 이 항상 껄껄 특히나 주식 투자자는 그쵸. 껄껄 많이 한단 말이죠. 후회를 많이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2번을 나눠서 팔든지 3번을 나눠서 팔면은 그래도 만약에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단기 고점 위에서 팔았으니까 좀 좋은 거고 또 내려왔을 때는 또 한 번씩 팔면서 이렇게 한번 이익을 좀 취해 보면 매도가 조금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매수만 많이 해봤지 매도는 잘 안 해봤거든요.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초보자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초보 때는 매도하고 올라가면 막 속쓰리고 되게 아팠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해, 2해 지나 보니까 너 말고도 지금은 투자할 종목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뭐 너무 매여 있지 않겠어. 그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거기에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요. 예, 뭐 가는 거 어떻게 해. 네. 근데 대신 나는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에서 주는 이익은 항상 옳은 겁니다. 내가 잘해서 이익 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너 50% 먹었는데 너 별로 못했네? 50% 100% 갔는데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그 50% 영역 안에서는 내가 그 종목을 확인했고 그 추세를 확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액션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족하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만족을 어디에서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숙제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배거, 막 2배, 10배 그런 종목들을 꿈꾸시는 것 같아요. 한수님이 이제 2배, 10배 상승할 종목들을 발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도 저는 가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0배 정도 올라가려면 이게 뻥으로는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처음에는 어떤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때 거래량이라는 걸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로봇이 뭐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보면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확 들어오면서 이번 CS까지 연결되면서 10배 갔거든요. 로보티즈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로봇의 어떤 미래 먹거리와 거래량, 즉 재료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돈을 계속 투자하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찾아간다는 거지. 주가 떨어지면 또 잊을만하면 뉴스 나와서 주가 급등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치, 거래량, 재료, 미래 먹거리. 끝에는 실적이 반영이 돼야 돼요. 실적이 뒤에서 반영이 되어야 마지막에 주가가 실적 좋아졌다, 변했다, 주가 쭉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시장은 항상 좀 변해요. 변한 부분이니까 이게 뭐 실적이 먼저 앞으로 와서 주가 급등할 때도 있고요. 재료가 먼저 와서 앞에 급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뭐 템버거 나는 그냥 이거 샀으니까 템버거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씩 보면서 내가 봤던 부분하고 좀 다르네? 좀 다른 게 더 좋아졌네 하면 거기까지만 또 주가 급등했던 부분을 또 수익 취해서 다른 거로 또 포트를 꾸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부 남겨놓고 한번 장기로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6년 코스닥 유망 종목 세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ETF 부분들, 네. 소부장 ETF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코스닥 전체를 사는 뭐 ETF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코스닥 부분보다 코스닥만 지금 따지고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보다는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도 좋으니까요. 반도체도 자동차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하고 연결되어 있는 밸류가 있는 부품사들, 부품사들에 대한 로봇 관련 부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거 다 좋은 거니까요. 코스닥 유망 세 종목보다는 두루두루 뭐 코스닥도 놓고 코스피도 놓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에 코스닥이랑 코스피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면은 조금 안정적일까요? 지금은 7대3 정도. 코스피 7, 코스닥 3. 조금 좀 공격적으로 했다 하면 6대4. 요렇게 한번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스닥이 이제 거래량이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1000포인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코스피에 다 뺏겼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좀 나오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 조금씩 이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보다는 변동성에 많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성 부분들은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 자금에도 100조 이상 넘거든요. 거기다가 국민연금에 대한 투자가 되면서 이번 정부에서 하는 어떤 상법 개정의 3차 개정, 이번 3월 달로 좀 미뤄졌는데 3월 달에 또 통과가 되면 또 변화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 금융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다 지금 코스닥 가면은 뭐 변동성이다, 리스크 크다,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것만 봐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이 IT 버블 때 2000년도에 이 IT 버블 때 3000포인트까지 갔어요 코스닥이. 그거 막 갔다가 계속적으로 막 폭락해서 거의 26년간 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코스닥 안에서도 좋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많이 있고 뭐 바이오도 있겠지만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은 뭐 파마리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쥬란,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걸 맞으면 진짜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된다는 부분이니까 또 이런
보톡스 관련 부분들도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좀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3,000피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3,000피 언제쯤이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그거 많치면은 거의 뭐 구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네. 5,000피도 그 얘기했어요. 이번 정권 안에서는 5,000피를 충분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외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갈지는 진짜 누가 몰랐겠어요. 그쵸. 그렇죠? 예. 거의 뭐 1년 안 됐잖아요. 네. 정권 바뀌 1년 안 됐는데 2배 이상 갔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3,000피가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을 갖고 있는 투자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피는 여유롭게 예,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는 3,000피가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만 가도 저는 충분하게 5,000피 달성과 3,000피까지 했다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지수의 연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 주가가 다 올라갔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보다는 우리는 종목을 더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종목을 연구하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이제 ETF 전체 시장을 사는 ETF를 사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역할은 지수 영향을 해주고 나머지 포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종목들만 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코스닥에서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섹터들은 뭐가 있을까요? 코스닥에 있는 섹터 부분에서는 그래도 로봇은 아직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은 네. 뭐 다른 데는 보니까 고평가 된다고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변동폭은 단기간 이뻤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하겠지만 그 역할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여전히 얘기했던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 종목들이 아까 얘기했던 ETF 이 위주로 지금은 일단 메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 관련 부분에서 실적이 찍힌 애들 이런 종목들은 전환이 좀 많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중장기적으로는 26년도에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조금 반영이 된다면 코스닥하고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큰 종목을 전달드리면은 삼성생명. 삼성생명 오늘도 신고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세요라고 하면은 아니 170만짜리 어떻게 사란 말이에요? 또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 연결되어 있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같은 역할을 하는 생명을 보면은 뭐 물산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좀 큼직큼직한 것들, 기업을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혜한 스님과 함께 코스피부터 코스닥까지 전체적으로 시장 그림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지금 다들 이번 장 아니면 기회 없어 다 해서 준비들 하시고 계시는데요. 준비는 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대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레버리지, 신용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여유 자금에서 투자를 좀 하시고 적금식으로 내가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은 적금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는 투자도 괜찮거든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배당을 계속 증가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주주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당을 꾸준하게 늘려주는 기업들이나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적극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체질적 변화가 되었을 때 기업들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기회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내가 못 찾을 뿐이지 기회는 반드시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고요. 또 한수 무료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가끔 오셔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셔가지고 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혜한 스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